김정우입니다. 오늘 또 유동규 씨가 이재명의 비리를 낱낱이 그냥 국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 씨가 지금 페이스북에 연일 엉뚱한 말로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향한 그 검찰 수사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2021년 4월이면 대장동 사업도 다 끝난 후다. 자, 이게 이재명 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왼수 같았던 나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겠냐. 이렇게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있는데 오늘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써요. 대선 자금 진실게임 3. 이렇게 헤드라인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이재명을 아주 X같은 XXXX 놈,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을 했다. 누구와?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이재명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 이익을 공공 개발한다면서 4,400억 원이나 뺐고 사업 도중에 1,100억 원을 더 뺏은 나 이재명을 얼마나 미워하겠냐. 그런데 돈을 줬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재명 씨가 지금 연일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삽질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재명은 동일 제목의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자신의 대선자금 관련 검찰 수사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검찰은 최근에 대장동 개발로 특혜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약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을 구속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은 김용까지도 자기 측근인데 지금 떼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일에 이재명 씨가 2021년 10월 달에 12년간 트라이 해본 이재명은 씨알도 안 맥혔다. JTBC와 인터뷰를 했던 나무기가 그 이전인 21년 7월에서 8월에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을 했다는데 어떤 말이 진실일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말했냐고? 이재명 씨가. 아니, 그전에는 12년간 트라이 해본 이재명은 씨알도 안 맥혔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21년 7월에서 8월에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다고 최근에 검찰이 진술했다는데 이 말이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재명의 속셈 무엇일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저께 이재명 대선 자금 수억 원을 받은 사람이 100만 원 후원금마저 되찾아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게 지금 뭐 100만 원 200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페이스북에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서 이재명 본인에게 준 돈은 공식 선거 후원금으로 2018년에 경기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용희가 이재명한테 준 돈은 50만 원 선거 후원금 이게 전부 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대선 경선 때는 7월 9일 날 100만 원을 김용 씨가 후원을 했다가 8월 22일 날 그나마 반환해서 받아갔다. 김용희가 직전에 선거자금 수억 원을 받았다면 겨우 1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국민 여러분 의문이 안 듭니까? 의문이 들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동규가 8억을 줬다가 그 1억하고 2억은 배달 사고가 난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6억 이런 건 아니다. 김용현도 돈 받은 게 없다. 후원금 50만 원 받은 적이 있고 2018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 대선 때 100만 원을 후원금 받았다가 다시 반환했다. 이게 이재명의 오리발입니다. 나는 참 이렇게 엉뚱한 변명을 들어놓는 이재명 본인이 자백하는 거지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유동규 씨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박하는 그 꼬락서니가 완전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참 슬픕디다. 1년간 감옥 생활하면서 천장만 쳐다보면서 2달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유동규 씨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유동규 씨의 말입니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유동규 씨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검찰에 가서 다 이야기할 거다. 오늘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저께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했잖아요. 제가 방송을 어제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 라고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찍힌 발자국을 어떻게 숨기니? 힘으로 누르겠다? 말 됩니까? 요게 힘으로 누르겠다? 요것은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눌러보라고 해라. 내가 다 검찰에 얘기했어. 끝난 거야. 해석을 해보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하신 말씀이. 그리고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 유동규의 말이에요. 그리고 가릴 수는 없을 거다. 가릴 수 없으니까 아마도 이재명, 당신, 정진상, 당신, 김용, 당신 두려울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김용이 20억 원 달라고 해서 7억 원 정도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유동규 씨가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는 휴대폰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자, 마지막 본선이 열흘이 남았는데, 자, 이거 이재명 측근에서 유동규한테 겁박한 겁니다. 지시 내린 거예요. 마지막 본선이 열흘 남았는데, 이것은 이제 정세균 또는 그 민주당 경선을 얘기한 거예요. 경선이 끝나는 게 이제 열흘 남았다. 이거 끝나면 본선 진출한다. 대선에 누가? 이재명이가 그 얘기를 이재명 측근이 유동규한테 지시를 하면서 이길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이긴다. 이렇게 안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XX 해가지고 내가 휴대폰을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 하여간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의 울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가? 유동규 씨가. 또 민주당에서는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다 증거를 줬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었던 이들에 대한 상당한 배신감을 느껴서 정말 감옥소에서 2개월 동안 천장만 쳐다보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 참 정말 참 유동규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유 전 본부장은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웃긴다 재밌다. 옛날에 그 말을 했잖아요. 사탕 하나도 안 받았다. 이재명? 그러니까 참 웃긴다.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래 이제 비웃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유동규 씨가. 그런데 유동규 씨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버렸다. 어떤 중심? 나한테 타켓이 다 왔다. 타켓이.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천장만 쳐다보면서 2개월 동안 눈물을 흘린 유동규 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짐작이 가요. 천장 쳐다보다 울다가 또 책을 보고 성경도 읽고 참 많은 책들을 그동안 읽고 공부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우울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고 버티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씨는 밖에서 난 걔 몰라. 동규를 내가 어떻게 알아? 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내가 압니까?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렇게 말해.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자, 이재명 그 패거리들이 나 유동규한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저승사자가 있으면 빨리 나타나라. 한 번 좀 보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두렵겠니? 이미 모든 화살은 나한테 꽂혀 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어딨어. 나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유, 협박,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유동규 씨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 밝힐 거야. 정말 구역질나 미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동규.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아니 이재명 씨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난다는 거야. 누가? 유동규 씨가. 그리고 이재명을 향한 정언도 할 계획이란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내 가족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만큼 벌을 받는 건 누구나 다 공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지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저렇게 아주 그냥 생떼를 쓰는 이재명을 보면서 나는 화가 더 났다는 거야. 그리고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유동규 씨 하시는 말씀, 아니 초밥이 10원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밥이 10원밖에 안 돼요? 유동규 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몰랐다고? 이재명 씨가? 그것만 몰랐을까? 10원 한 장 받은 거 없다. 저요,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제가 검찰에 가서 다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낱낱이 이재명의 그 양파를 끝까지 따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동규의 심정,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이재명 씨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 씨가 말이죠, 자기는 유동규를 모른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진상 씨도 유동규와는 거리가 멀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동규 씨가 정진상이하고 술 먹은 게 100번 그리고 1000번 이상을 마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있어도 숨길 수는 없는 게 행적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눈앞에 찍힌 발자국을 어떻게 숨기나? 힘으로 누르겠다? 눌러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끝말을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이 정도면요, 확실한 겁니다. 다 드저스가 되겠죠. 참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세상. 이재명 씨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발칵 뒤집히는, 국민들이 여기에 다 쏠려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씨, 정진상 씨, 김용 씨,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기에 연루된 모든 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해서 기소하면 사법부에서 정리해줘야만이 국민들이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이정수, 그 문재인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사람 있죠? 이정수? 완전히 이 사람은 정치 검사예요. 서울지검장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문정권에서. 이 사람이 김용과 엄청난 일들을 벌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정수는 아니라고 오리발대봅니다. 이것도 유동규 씨가 밝힌 거예요. 작년에 검찰이 유동규 전 그 성남 도계공 계획본부장을 압색할 당시에 김용, 그 지금 구속된 민주연구부원장, 이 사람이 유동규에게 전화를 겁니다. 걸어가지고 정진상 실장이 검찰 고위 간부와 얘기가 되었으니까 병원에 입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누가? 우리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간부로 지목된 이정수 전 서울지검장이 공식적으로 오늘
반박을 때립니다. 일단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정수 문재인 정권 때 정치검사가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하고 김용 부원장과 전혀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없다라는,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오늘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이에 앞서서 SBS가 어제 유동규 씨가 작년 9월 29일 날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씨 자택을 압색할 당시에 김용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종용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유동규 씨가 검찰에 진술했다고 어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그 A 검사장과 이야기를 다 됐고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병원으로 가라, 이런 취지로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A 검사장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러니까 SBS는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이 다음 달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입원을 못하고 나오면서 검찰에 체포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자신의 문제로 A 검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유동규 씨 진술 내용을 어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정수 문재인 정권 때 중앙지검장이 자기는 전혀 일명신도 없다는 거야. 정진상을 본 적도 없고 김용을 본 적도 없다.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리발을 오늘 내밀었죠.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검사장으로 지목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자기는 전혀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정수 지검장은 유동규 그리고 정진상 실장 또 김용 부원장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이 없고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식사나 술자리도 한 사실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정수가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오늘요. 그리고 이정수는 작년 9월 24일경에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고발장 접수가 된 직후에 5일인가 있다가 압색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10월 1일 날 유동규 본부장을 병원에서 체포해가지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정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본인과 수사팀은 모두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언론에 상황이 자세하게 보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정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원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입원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말에 의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용희하고 정진상이하고 이재명 씨가 유동규를 병원에 입원하게 해놓고 그 병원에 입원을 갔다가 이정수 검찰이 체포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김용희가 정진상이가 이재명 씨의 지시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정수 말에 의하면 전혀 일명식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정수 중앙지검이 어떻게 유동규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서울지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 병원에 입원해도 체포하지 않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 해서 입원하러 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검찰이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건 짜고 치는 고소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정수 이 지검장은 사실이 아닌 발언이나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알 수가 없다, 자기는. 그리고 본인은 물론 수사팀과 검찰의 명예의 신뢰가 걸린 문제다, 억측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한 거야, 대한민국 언론에 보도를 내면서. 결론이 뭡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유동규
씨의 말에 의하면 김용희가 위반을 하겠다잖아. 검찰이 안 잡아간다잖아. 그냥 체포 안 기로 했다잖아. 그래서 유동규는 맘 놓고 병원에 간 거야. 근데 닥쳐와가지고 검찰이 그냥 채 간 거예요. 그럼 짜고치는 고소입었지. 유동규 잡아 넣으려고. 이게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정수가 거짓말 하는 거냐? 아니면 유동규 씨가 김용희 전화 받은 거 아니 포렌식하면 다 나와. 휴대폰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 씨가 다 줬다는 거야. 이미 검찰에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줬다는 거야. 다들 큰일 났어.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